안녕하세요, 물망초입니다. 지금 택시 안에서 서울 가는 길에 옆에는 어머니, 그 다음에 꼬마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약 이제 15년 되는 것 같아요. 14, 5년 전인가? 우리 이 모스크바에서 박사과정을 하다가 얼마 하지도 못하고 아이들을 맡겨놨는데 7마리를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교수님한테 조금 학업을 말씀을 드리고 빨리 한국을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책하고 옷가지가 전부 다 모스크바의 어느 집에 있어요.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다 처분을 했겠죠. 그리고는 다시는 모스크바를 못 갔어요. 학비도 그때 내놨는데, 그래서 그 학비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를 이제 알아보려고 동생 보고 좀 알아보라고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러시아가 모스크바가 그게 이제 전쟁이고, 그래서 하여튼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돌려받기는 힘들 거란 이제 하여튼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 때문에 학업을 포기는 안 하고 연기를 잠깐 다녀온다 하고 교수님께 허락을 받고 왔는데, 다시는 모스크바를 가지를 못하고, 뭐 지금은 전쟁이 되니까 가지를 못하겠죠. 그리고 벌써 14, 5년이 지났습니다. 그거 치면 한 16년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데 한국에서 아이들을 다시 이제 그때 7마리였으니까 가족하고 푸틴하고 이제 그 다음에 노노는 고양이 노노는 저희 딸이 데리고 있어. 그래서 다시 이제 맡겨놓고 부모님에게 이제 해서 하려고 집도 구하고 맡겨놨는데 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잠원동 여기 그 한강 고수부지 바로 옆이거든, 집이요. 그랬는데 그때 아이들이 계속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나가자고 한 적이 없었는데 애들, 그래서 교대로 그 아이들을 다 7마리를 이제 교대로 둘이씩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황사가 많았어요, 그날.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몸살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뒷날 계속 이제 좀 아팠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감기처럼 그랬는데 저희 푸티니가 유기견이에요. 푸티니가 제가 그 당시에는 러시아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푸틴이라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잘못 지었고, 하여튼 근데 푸틴이가 제 그 오른쪽에 신장 쪽에를 계속 핥는 거예요. 그래서 핥지 말라고 내가 막 그만 지지 막 그런데 계속 너무 심하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푸틴이가 예전에 오빠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제가 장례식에 그 못 입고 밤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푸틴이 때문에, 그때는 푸틴이 혼자 있을 때라 집에 가 있으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 푸틴이가 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핥아주는 거예요. 그만해라 해도 저의 슬픔을 그래 알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앞에 말한 거는 그 이후의 일이에요.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문득 뭐가 생각났냐면은 이런 TV 같은 데 보면은 암이나 아픈 데나 상처가 있는 데는 동물들이 육감이 또 이 뭐라 해서 맞는 거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암이나 이런 걸 발견한다는 소리를 언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제가 그때 한 5년 전에, 그때부터 5년 전에 이제 자궁에 혹이 있어서 암은 아닌데 1년에 한 번씩 그냥 그 검사를 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외국 다니고 하면서 못했어요. 못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나요. 혹시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몸살 약도
그 감기약도 받아야 될 것 같고 해서 병원을 이제 가서 찍었어요. 거기를 자궁 쪽에 혹이 있는 이제 어떻게 되는 몰랐어.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아니다. 다시 암 어떤 센터로 보내더라고. 급히. 그래갖고 찍었는 거기서 한 5분 거리인데 찍어가지고 결과를 보시면서 이제 찍은 거였어. 다시 이제 찍으라 했어요. 그래 했는데 그 선생님들하고 판독을 하기에 악성암 신장에 자궁에 혹은 관계없고 신장에 악성이 거의 확실시한 것 같다. 그래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고 급히. 근데 굉장히 위험한 단계였었어요. 왜냐면 이 임파선으로 전이가 됐을 수가 있는 크기였대요. 그래서 임파선에 전이되면 어렵거든요. 살기가 그 당시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여 선생님이 저는 여 선생님하고 좀 이게 합이 맞는 것 같아. 그래갖고 너무 빨리 강남 성모병원의 이비인후과로 그 자기들 자료를 그 컴퓨터에서 보낸다고 몸만 빨리 가라 하더라고요. 퇴근 시간이라서 차가 막 막혔어요. 근데 강남 성모병원에 가니까 이지일 교수님이 그 비뇨기과에 담당이 돼가지고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종합병원에서 뭐 환자 기다리는 거 없는데 특별하게 그리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찍어가고 보통 2주나 일주 이후에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날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 자기들 그런 게 있나 봐요. 빨리 하는 게. 그래갖고 교수님이 일단 결과는 2주인가 뭐 1주인가 이후에 본다 하고 일단 이제 한 90%는 그걸로 보고 있다. 그 설명을 뭐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먼저 수술해야 됐었어요. 확실하게 암인지 아닌지는 검사 결과를 하기 전에 그 혹을 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한 거죠. 그래서 7시간을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궁에 있는 혹도 하는 김에 떼고 이제 암 수술을 7시간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그게 컸대요. 7cm였다 하더라고요. 엄청 컸어.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고 있는 중에 그때 보호자가 저희 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뭐 90% 이상 암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암 수술을 하게 된 거죠. 100%는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근데 수술하고 있는 도중에 마이크에서 이제 강희옥 고객님의 보호자 빨리 그 어떤 그 수술 앞으로 빨리 대기해 주세요. 그렇게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동생이 다리가 풀려지면서 거의 쓰러질 뻔했대요. 수술하다가 이게 너무 커가지고 닫았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갖고 다리가 후들후들 하는데도 막 기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누나가 죽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손을 못 쓰거나. 그래 100%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그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근데 다른 선생님 나와가지고 수술 진행 사항을 말씀드린다면서 잘 되고 있다고 수술이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강남 성모병원에 제가 그때 이제 입원하고 있을 때 그 맹장으로 수술했던 어떤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맹장 수술할 때도 중간에 수술하다가 보호자 마이크를 그렇게 스피커로 하다.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수술 끝나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보호자들을 놀래게 있게 하는. 그래갖고 수술 시간이 7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암 수술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그 암이고 악성 신장에 그리고 2기 반에서 3기 넘어가기 전 3기는 임파선에 전이가 되면은 위험해요. 이제 끝이에요. 그 당시는 딱 그 넘어가기 바로 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그 양쪽 병원에서 서둘렀던 게 그게 넘어갔을까 싶었어.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제가 너무 존경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수술도
선생님께서 원래 큰 병원 같은 데는 수술 날짜가 막 3개월 몇 개월씩 이후에 되거든요. 강남 성모병원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아서 마침 그 환자의 그게 예약이 취소가 돼가지고 그 수술을 그 교수님하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이후에 바로 수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뒷날 바로 입원을 하라는 거예요. 하루 있다가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아이들을 또 맡길 데가 없어갖고 옛날에 거기 양평에 그 시설도 너무 좋고 한 데 있었어요. 거기 삼촌이라고 그랬어. 이름이 삼촌. 지금은 안 하시는지 그게 너무 좋았어요. 거기다가 아이들을 맡기는 걸로 하고 거기다 아이들을 맡기고 7을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러면 그 수술할 동안 몇 개월을 기다렸으면 터지는 거죠. 이제 전이가. 근데 딱 빨리 수술이 또 됐어요. 그리고 푸티니 때문에 또 아이들 때문에 그때 아이들이 자꾸 졸라가지고 황사 때 바람에 몸살이 감기가 들는 바람에 또 그리 되고 그리 하여튼 그게 운명처럼. 그리고 모스크바에서도 제가 이제 왜 왔냐 하면은 그 당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근데 식은땀은 많이 났었어요. 제가 7 아이들을 한 달에 150만 원을 이제 그땐가 미리 줬던가 하여튼 굉장히 제가 좋은 조건으로 해서 어디다 맡겼었어요. 위탁을 가정 위탁이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만 따로 한다 해가지고 그래. 근데 한 달 꿈에 모스크바에 있을 때 꿈에 그 이제 가족이 6이고 그다음에 이제 붙는 가족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빠 시베리아가 그 위탁한 집에 그 시멘트를 막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 일어났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꿈이 좀 다 맞을 때가 있거든요. 뭐 맨날 그런 건 아니죠. 정말 그럴 때. 그래서 시차가 좀 틀렸지만 그 전화를 하니까 마침 그 사람들이 안 그래도 애들을 데려가라고 밤만 되면 짖어가지고 거기 경찰이 오고 민원이 오고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이제 뭐 다른 데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만 따로 해주기로 위탁을 하고 돈을 많이 주기로 했는데 사실은 그 젊은 부부가 이제 밤 되면 지하의 방에서 뭐 수제 간식인 걸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고 아이들을 그냥 중성화도 안 된 그런 아이들하고 막 그 같이 섞어 놔버렸대요. 올라타고 하니까 시베리아 아빠가 짖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뼈만 남아 있더라고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난리가 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왔었죠. 그래갖고 다시 모스크바를 가려고 했는데 암이 발견되고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운명처럼 아이들이 결국 시베리아가 나를 불러내고 모스크바에서.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그때 그러시죠. 우리 딸 살려준 아이들이라고 맨날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싫어했어요. 우리 엄마가 가출하고. 근데 이제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닌데 아이들한테 정이 드셨죠. 이제 그때부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추울까 전화하고 맨날 그래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진이라고 처음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너무 슬퍼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주셔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 딸이 저렇게 슬퍼하니 아버지가 너무 슬프다. 그러면서 그 아진이 때문에 행복한 때가 있었으니까 남이 안 겪었던 행복을 겪었으니까 그만큼의 고통을 겪는 거다 생각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위로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아진이가 시베리아하고 바리니의 첫 아들이었죠. 근데 위탁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었어요. 그 집 말고 또 그 다음에 또 위탁을 또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암을
발견을 하고 근데 5년 동안 완치가 됐었어요. 근데 완치가 됐는데 5년 8개월 만에 몸이 이상한 걸 느끼거든요. 예,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그래갖고 또 다시 재발이 됐어요. 근데 그때 재발이 돼서는 그 당시는 신장암은 항암이 잘 안 돼요. 그 안쪽에 항암을 할 수가 없고 해가지고 이제 위험한 상태. 그러니까 정말 얼마 오래 살지 못하는 상태. 신장암은 특히 그래요. 그래서 항암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포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리고 모스크바도 못 가. 그래도 일은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때문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또 그때 반동반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동물 관련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예. 아이고 지긋지긋한, 예? 그런 과정에서 또 여기 이제 강화에 와가지고 그래 또 재발이 되고 또 강화에 와고 또 지긋지긋하게 또 악플들, 아이고 지긋지긋한 못된 것들 때문에 또 몸이 또 스트레스를 받고 합병이 나고 하다가 이제는 전이가 됐어요. 간까지. 그러면 정말 최악까지 간 거예요. 뭐 그건 이제 말기라 하거든, 그 사기라 하거든요. 전이가 되는 게. 그래가지고 항암,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항암하고 방사선까지도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주치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만 이게 전이가 되고 했으면 저는 죽는데요. 얼마 못 살고. 그런데 1년마다 좋은 방사선, 좋은 항암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항암까지도 했어요. 처음에는 신장암이 항암이 안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항암 방사선하고 다 하면서, 그러나 몸은 수술도 하고 몸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래도 그 항암 하면서도 제가 키워다니면서 도우미 한 번 안 쓰고 아이들 수십 마리를 다 케어했고, 또 사로트까지 정말 토하고 못 먹고 막 하늘이 노랗고 쓰러지면서도 사로트 아이들까지 다 챙기고, 그 와중에 구조까지 다 했어요. 몇 명 아이들, 내 눈에 보이는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지켜온 아이들입니다.